추석 연휴 내내 김건희 여사의 좀 활동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여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여사께서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이제 영부인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정이고 장애아동 거주 시설에 가서 이제 네네. 봉사활동도 하셨는데 예. 이제 그것까지 싸늘한 시선으로 보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을 국민 여론은 좋지 않거든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이게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중론인가요? 뭐 당내 의견을 제가 이제 수렴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르면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전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네. 이 국민의힘은 유죄 예상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무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네. 네. 이제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경로로 민심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사실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연휴 기간 내내 부산에 있었는데요. 네. 사실 부산이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지지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이번 추석에 내려갔었을 때는 사실 질책이 좀 더 많았습니다. 대체적인 분위기가 이제 응급실 대란이나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많으셨고요. 제가 고개를 못 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을 버려놓고 제대로 처리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뼈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의대 정원 문제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여러 가지 일은 버려놨는데 제대로 처리하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하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랑 왜 제대로 싸우지 못하냐 국민의힘은 항상 왜 샌님처럼 당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냐고 네. 답답하고 속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내비치셨는데요. 대표를 도와서 단일 대우로 좀 나서야 네. 거대 야당을 상대로 싸울 수 있지 않겠냐. 지금 다들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투닥거리는 모습을 언론에 많이 비춰주냐라는 그런 이제 질책도 많았습니다. 투닥거린다는 말씀은 이제 그 용산과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그 어제였죠.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민심 얘기하면서 이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뭐 심리적 교체라고 언급도 했고, 네. 심리적 정권 교체라고 표현을 했고, 그 계엄설도 다시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이 네, 물리적 나이는 60대인데 네, 정신세계는 586 학생운동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직 80년대 대학생으로 2024년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불안한 거지요. 네, 사실 탄핵이나 계엄령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직까지는 그 80년대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어른아이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한편으로는 30대 정치인으로서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그 한 사람을 지키려고 네, 민주당 전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지금 볼모로 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는 국가적으로 너무 불행한 거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인 한 사람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해서 네. 국가 전체가 이용되고 있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개탄스럽습니다.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요. 네, 좀 어떤 전략 가지고 유권자 사로잡을 계획이신지도 좀 궁금하고 네. 좀 선거 지역 분위기도 좀 파악한 게 있으시면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부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시당위원장 박수현 의원 자체가 네, 네, 국회 내에서도 이제 정치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서 30년 넘게 이제 부지사 경제부지사까지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네, 네, 네.
부산 민심이나 부산 유권자들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라는 공정한 방식을 통해서 네. 금정구 의회, 부산시 의원까지 지낸 그런 분을 이제 경선을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해서 후보가 확정이 됐는데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천에 잡음이 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전략 공천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 한 분을 공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보궐선거라고 하는 게 보면은 네. 일반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많이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역 밀착형 정치인을 잘 지금 선출한 상태이고 후보로 네네. 그리고 민주당에선 사실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시당위원장 박수영 의원 이제 중심으로 부산시당이 또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민심을 잘 듣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한다면은 네. 이제 금정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선거 치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랑 단일화를 할 경우에도 좀 위협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반짝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간판은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인데 네. 부산 민심은 그냥 오로지 범죄자 연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합친다고 해서 부산 민심이 오히려 그쪽으로 쏠리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김건희 여사의 좀 활동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뭐 요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대변인이 아니라 이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 명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여사께서 공개 행보를 하는 것은 이제 영부인으로서는 이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정이고 그리고 네네. 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그 장애아동 거주 시설에 가서 이제 네네. 봉사활동도 하셨는데 예. 이제 그것까지 싸늘한 시선으로 보는 게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여사가 무엇을 하든 국민 네. 여론은 좋지 않거든요. 카메라에 등장하거나 언론 지상에 등장하는 것 자체를 네네.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네.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좀 이게 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중론인가요? 뭐 당내 의견을 제가 이제 수렴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네. 여론이 좋지 않다면은 여사께서도 이제 앞으로 쭉 네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개 행보를 할 예정이시라면은 예예.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제 뭐 혐의가 없는 걸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 네. 이제 국민 여론을 잘 받들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죄송하다라는 말씀 정도는 하시고 그리고 이제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고 이제 봉사활동 위주로 또 이제 국민을 보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말씀 한마디 정도는 하시고 이제 나오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끝맺음을 하고 활동을 네.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네. 국민 여론에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르면 10월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네. 이 국민의힘은 유죄 예상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유무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네. 네. 이제 뭐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시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과 사범이 이미 있으시고 여러 혐의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은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제 어떻게 저런 대표를 옹립하고 또 너도 나도 이제 나서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전과 사범이 뭐냐면은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그다음 뭐 선거법 위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라는 정당에서 이런 경우가 맞는 건지 거기 이제 더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대선 자금으로 썼던 이제 434억을 내뱉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제 존립을 위협받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위준교사 자체도 이제 네.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발언들 하셨는데 네. 유죄 혐의가 이제 충분히 입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이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정치를 한다는 것이 네. 사실 지역의 대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맞는 건지 이거 자체는 한번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쪽이 그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잖아요. 이게 취임 후 네, 네. 최저치인데 이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유를 뭘로 보고 계시나요? 그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정책을 이제 대통령께서 펼쳐 나가시는데 이제 네. 드라이브를 너무 세게 건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하시면 조금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조금 네. 거북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향하는 바가 옳다고 하더라도 네.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 운영과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나 대표가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고 네.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나 이제 의지 하나로 네.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은 사실 인정받습니다. 좋은 네네. 이제 기업가로 인정받는데 네.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방향성만으로는 사실 될 수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정부가 이해와 설득의 과정이 사실 부족해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네. 사실 윤석열 정부의 긍정평가, 부정평가 1위 모두가 네. 의사 정원 확대지 않습니까? 그쵸. 의료 관련된 건데 네네. 사실 이런 특이한 상황은 그 어떤 정부에서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해석을 해보자면은 국민들께서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방법론에 관해서는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좀 나서서 네. 이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고. 네. 근데 그래서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최저치까지 떨어졌잖아요. 28% 그쵸. 나왔는데, 네. 네. 네네네. 이게 사실 정부랑 여당은 운명 공동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참 웃긴 얘기긴 한데 정부의 지지도가 빠지는 낙수 효과를 네. 국민의힘이 그냥 온전히 받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몇몇 이제 언론이랑 이제 정치인들은 네. 왜 한동훈 대표는 네. 정부와 차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냐, 예, 예. 디커플링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여당의 특성상 정책을 이끌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네. 정부의 협조가 너무나 당연히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네네. 결국 이제 정부와 여당은 함께 나아가야 되고 네. 지금은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네. 너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셔도 안 되겠지만 네. 또 신경을 또 너무 또 많이 쓰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를 정부와 여당이 잘 조율해서 네.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네. 오늘 오전에 뉴스토마토 네. 보도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서 특별히 더 추가된 거는 없는 것 같고 네네. 그냥 실명이 더 나왔다. 예예. 그리고 이제 추가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2022년 보궐선거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네네네. 국민의힘 구성원 입장에서는 네.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도 아니었죠. 그때는 사실 2022년 보궐 6월 1일 지방선거랑 함께 했었기 때문에 네네네. 정부 극 초반기였고 네네. 그거는 이제 뭐 김영선 의원이 또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뭐 또 뉴스토마토에서는 후속 보도가 있을 거라고 네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추이를 더 지켜봐야지 뭐 입장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사실 뭐 지켜보시겠군요. 특별한 네. 게 없기 때문에 네네. 뭐 이 이상 저희가 뭐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오해 소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